원풍수. 근데 오늘 자향론을 이야기를 하고 나면 도풍수가 애매하게 시간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진도를 요거를 다음 주로 한 주씩 미루고요. 음양오행하는 부분 있죠. 예, 그거를 오늘 자향론하고 음양오행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음양오행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모른다 손 한 분이시죠? 나머지는 음양오행 다 알죠? 이게 풍수에 필요한 부분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이제 우리 또 필요한 거 있죠? 하관 시 잡는 거. 40대의 기본. 예? 하관. 하관 시 잡는 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뭐 꼭 장지까지 가서 풍수 볼 필요 없이, 누가 이렇게 물으면, 그래, 잠시만 기다리라. 이래 쭉 풀어가. 요때 해라. 이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 예? 머리 두는 방향. 그 풍수에서는 머리 두는 방향. 그거 다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하관시하고 발인 같은 그런 거. 발인시 같은 거는 굳이 안 따졌고요. 하관시를 이제 따지죠. 머리 두는 방향은 머리 두는 방향은 이유 없죠. 산줄기에다가 되는 거죠. 산줄기에다가. 예. 공묘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근데 시간들이 오면 배치를 놓고 보거든. 예. 배치를 놓고 보고 머리를 이쪽에 두라 하고. 예. 그리고 시간들이 오면 자는 거 하면 자기들 가족 병원에 가도. 예. 그쪽 자리가 좋다 이야기해주고. 예. 또 이제 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 시간을 데리고 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하고 이제 머리 두는 방향을 제일 중시하더라고요.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라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유불문하고 배산 임수입니다. 배산. 근데 시간들은 항상 그 이야기를 합디다. 산에서 이렇게 줄기들이 내려올 때 머리 이래 두고 여기다 제사상 올리는 거잖아요. 머리로부터 상균 받는 거잖아요. 청아선 뭐 다른 논리 있는 거 알아요? 이거잖아요. 배산임수. 배체를 보는 건 뭐 때문에 배체를 보고 머리를 두면 동쪽으로 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쪽을 두라가 아니고 폐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포태법을 알란가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시간은 항상. 예. 그 다음에 무덤 가가지고 그나마 제일 많이 쓰는 게 분금입니다. 한자로는 난 모르겠다. 하관관을 내리면서 요래 틀어라 요래 틀어라. 가운데는 공망이므로 가운데로 정확하게 내리면 공망이므로 오른쪽으로 살짝 비틀든가 왼쪽으로 살짝 비틀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럼 별 문제는 아닌데 왕릉에서 쓴 흔적이 안 보이더라. 제가 폐철을 가르쳐 드릴 때도 이 부분은 무덤이니까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가르쳐 드릴 겁니다 하고 제가 다 이제 분간해서는 해 드릴 텐데, 이어서는 제가 분금 이런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별로 소용은 없다지. 근데 가르쳐는 드릴게요. 방을 꽉 내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양 잴 거 다 잰 다음에 미세하게 탁탁 틀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걸 억수로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분금을 사용한 흔적들이 거의 안 나타나요. 역대 왕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거를 발견을 못 해냈어요. 조선왕릉에서. 이러고 내려가다 튼다 하는 거를 조선왕릉에서 알 수가 없지. 예?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다든가, 안 그러면 몰랐다든가죠.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분금이. 자, 형세론에는, 우리 뭐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 사정혈법, 그 다음 형국론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모양새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자향론은 한자가 어디에 앉아서 어디를 향하여 보느냐 하는 게 자향론이죠. 그럼 저번 시간에도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그 터가 어디냐고, 자향론은 그 터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라보는가. 그랬을 때 이 바라보는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형세론, 형국론에 입각해서 바로 산수 모양을 보고 자향을 잡는 방법입니다. 바로 쉽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폐철입니다. 이기론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이기론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폐철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는 수십 가지 자향론이 있습니다. 엄청 자향론이 많습니다. 그 중에 그럼 그걸 다 알면 뭐하노? 쓸 수 있는 건 한 가지, 두 가지 B인데, 그죠? 맞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레벨이 하이 레벨이 수십 가지 종류 중에 하이 레벨의 자향론은 뭘로 검증받을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렇죠. 왕릉에서 사용했다면 하이 레벨의 자향론일 거고, 왕릉에서 사용을 안 했다면 그냥 막 그저 그런 자향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왕릉에서 사용한 자향론이 뭐냐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구사세 요렇게 끊어 있고, 구사세 택팔용법입니다. 누가 제일 많이 썼느냐면 도선국사가 제일 많이 썼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고려시대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이 지리신법입니다. 송나라 때 호신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크게 문제 생긴 게 계룡산에서 도읍이 만들어지려다가 계룡산 신도안이 철회되는 자향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다음 시간에 왕릉 풍수를 하면서 계룡산 신도안이 왜 폐지가 돼버렸느냐. 10달 동안 태조 2년 때 태조가 왕위에 등극을 하고 2년 있다가 태조 2년 2월 달에 답사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괜찮거든. 공사 시작해라. 10달 동안 공사를 계룡산 밑에 하다가 스톱을 시킨 자향론이 이 지리신법 자향론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신도안, 새로운 신자, 예, 계획으로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계룡산 등고선이거든요. 자, 빨간색이 산줄기입니다. 빨간색이. 계룡산은 맥은 어디서 흘러 들어온다? 백두대간 중에서도 속리산 쪽에서 들어옵니다. 속리산도 백두대간입니다. 백두대간의 한 부분이 속리산입니다. 속리산에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서부터 산줄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삥 돌면서 이쪽으로 하나 우백호가 감싸고 이쪽으로 자청령이 하나 감싸고, 요게 이제 혈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빨간색이 끝나는 부분에 궁궐을 지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줄기는 파란색으로 돼서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산줄기가 다시 이거를 본다. 자기 올라오는 산을 보는 거죠. 삥 돌아서 다시 이 산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의 형국은 뭐다? 회룡고조형. 기억 들어보셨어요? 용이 돌아서 할아버지 산을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게 회룡고조형입니다. 됐죠? 산이 이렇게 돌고 물은 또 이래 금강이 흘러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산이 돌고 물이 돌아서 이거를 그렇죠. 산태극, 수태극이므로 아주 길지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공사를 하게 돼요. 그랬다가 지리신법은 뭐냐면은 이 선이 내려오는 게, 요 가운데 주산으로 이 내려오는 게 24방이 중에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가를 따지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 산줄기, 이 물줄기가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느냐를 따지는 게 지리신법입니다. 산과 물 두 개 다 따지는 게 지리신법이에요. 좀 전에 구사세 택팔용법은 산만 따지는 겁니다. 산줄기만. 우리 집까지 들어온 산줄기가 뭐냐. 근데 지리신법 같은 경우에는 산줄기가 왼쪽으로 돌았느냐 오른쪽으로 돌았느냐를 따지면서 어느 방향에서 들어왔고 물줄기는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느냐, 산줄기 물줄기를 둘 다 보는 것이 지리신법이고요. 이것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성계가 고민을 꽤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끊어 읽을 때 이렇게 끊어 읽으면 됩니다. 호자가 이거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이게 이거예요? 포태법이? 손수변인지 달월변인지 모르겠네. 지금 헷갈리네. 달월. 일단 사대국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줄기만 갖고 보는 겁니다. 물줄기만 갖고. 근데 요 세 개가 왕릉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외 88량 징계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양론이 있지만 왕릉에서 사용 안 했으므로 저도 채택을 안 하고 우리 교수님도 채택을 안 하고 있어요. 왕릉에서는 검증된 이론들이고 나머지는 검증 안 된 이론이므로. 근데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요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어요. 쉬우니까.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알려져 있고요. 지리신법은 아무도 모른다. 구사세 택팔령법은 아무도 모른다. 그거 알고 있는 사람 장영훈 교수님 빠에 없다. 저도 그래서 억수로 쉽게 배웠습니다. 장영훈 교수님은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답사를 한 끝에 알아낸 거거든요. 어디에 다 걸려있느냐. 왕릉하고 구산선문에 걸려있어요. 도선국사 팀들이 만든 절 있죠. 요 팀들이 만든 게 구산선문인데 요 구산선문 팀들에게 자향론이 구사세 택팔용법들이 걸려있는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오늘은 요건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요거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지리신법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4대국 포태법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포태법 뭐 우리 손가락 다 돌릴 줄 아는데 뭐. 예?
오늘은 포커스가 그겁니까? 방송을 하셔놓고 이야기를 말씀해 이 주시죠. 신법 때문입니다 하고 그걸로 끝났거든요. 예. 어떤 논리 때문에 철회가 됐느냐? 철회가 됐느냐? 그동안에 현금만을 벗어나는 수파장생 세팩. 이 계룡산 땅을 폐철로 돌려보니 산줄기가 들어와서 물줄기가 빠져나가는 방향이 이러이러함으로 쇠하고 폐할 땅입니다 하고 건의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수파장생이라고 하는 거는 수구의 파구거든요. 수구가 끝나는 지점, 물줄기가 끝나는 지점이 포태법으로 돌리니까 여기서 그냥 포태법 이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구성의 구성학하고 그 다음에 홍범 오행 중에서도 정오행, 대오행, 홍범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이 정오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은 목인이 토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정오행입니다. 근데 호순신이가 사용했던 방법들은 홍범오행이라는 또 다른 오행 방법이 있어요. 그럼 홍범오행으로 따져가지고 물줄기를 계산을 하니까 물은 어디서 우리 물은 입으로 먹고 오줌은 배설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을 해가지고 좋은 데서 깨끗한 곳에서 물줄기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더러운 곳으로 물줄기가 빠져나가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인데 물줄기가 장생이라고 하는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곳으로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수구의 파구가. 장생이라는 좋은 기운 있는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바이트 하는 거죠. 산줄기, 물줄기가 그러니 이거는 망할 땅이다 이것이. 그래서 철회가 되는 게 신도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폐철을 가지고 제가 폐철 가리킬 때 지리신법 요게 왜 됐는가 그대로 폐철 딱 얹어놓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신도안이 왜 철회됐는가? 폐철 하나 때문에. 철회가 언제 됐습니까? 예? 그 철회되는 시점이 됐으면 그게 태조 3년 정도 될 거예요. 얼마 안 했어요. 10달밖에 안 했거든요. 태조 2년 2월 1일에 이제 상소문이 올라와가지고 태조 2년 2월 9일에 답사를 가거든요. 예. 태조 2년 2월 1일에 상소문이 올라와서 태조 2년 2월 9일에 답사를 하고 10달 동안 이제 한다고 그래 12월 달쯤에 스톱이 딱 돼요. 그러니까 태조 3년서부터는 다시 경복궁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모압 연희궁 쪽에 터를 지을까 안 그러면은 지금 있는 경복궁 쪽에 터를 지을까 하고 이제 또 논란이 그때서부터 또 일어나요. 그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폐철 갖고 이거 풀면 진짜 재밌죠. 역사 푸는 거거든요. 이제 황천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폐철 배우면 진짜 재밌습니다. 간단하고요. 이게 신기한 게 아니거든요. 폐철이 신기한 게 아니고 폐철은 전자계산기예요. 일종의 띠디디딕 탁 엔터 딱 누르면 이제 딱 나오듯이 옛날의 계산기가 폐철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이기론 쪽으로 제가 습관이 저도 이쪽에 밝으니까 저도 어느새 이 설명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오늘 배워야 될 거는 형세 형국을 가지고 바로 베란다 향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 안대라고 하죠. 우리 집 향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처리하는 게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모양새가 앞산에 이쁜 산이 있으면 그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쪽으로 향한다. 앞산이나 옆산에 성질 더럽은 산이 있거나 물줄기가 직류수로 뻗어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보이게끔 우리 집에서 안 보이게끔 나무 심어버리거나 어쨌든 안 보이게끔 한다. 아시겠습니까? 좋은 광경은 받아들인다. 나쁜 광경은 우리 집에서 안 보이게끔 막아버린다가 간단한 자양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엄청 널려 있죠.
건축물에 엄청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 견처리 시키는 게 뭐죠? 전주작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향하게 한답니다.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향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향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다 향하게 하든가. 이건 아니다라는. 퍽 꺼진 데, 산기운이 퍽 꺼진 데는 기운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했죠. 제가 풍수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많이 한다 그랬죠. 우리 집에서 봤을 때 이쁘게 보이면 우리 집엔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나쁘게 보이면 나쁜 기운이 들어온다. 산이 꺼졌다. 나쁜 기운이, 힘없는 기운이 온다. 솟아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바위들이 어구에 튀어있다면 안 좋은 기운, 흉살이 들어온다. 자, 그럼 이랬을 때 밑에 푹 꺼진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이건 안 하면 돼. 쉬우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앞산이 이렇습니다. 팔분응선 제가 이야기해드린 적 있죠? 예? 다시 한번 이야기드립니다. 산줄기가 백두대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면 요 부분에다가 팔분응선에다가 맞춥니다. 정상에다가 맞추면 앞으로 내려갈 일밖에 없으므로. 그리고 여기에는 뭐죠? 너무 치고 올라갈 기운이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향을 잡아버리면 너무 치고 올라갈 힘이 없단 말입니다. 기아 1단이라 해. 여긴 그래도 기아 4단, 5단 정도 됐기 때문에 탄력을 붙고 올라갈 기운이 아직까지 많다. 올라가면 정상에서는 내려갈 때밖에 없으므로 정상에다가 안대를 잡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8분응선 잡을 때 1에 간다, 안 그러면 1에 간다는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뻗어나와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등고선 그려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물줄기가 여기서 이 산줄기가 물이 이렇게 끝났다면은 이래 들어온 걸 거고, 산줄기가 물 때문에 이렇게 딱 끝났다 그러면은 산줄기 이래 들어온 거라고 역추적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정확한 방법은 뭐다? 등고선을 가지고 백두대간서부터 그 산까지 그리는 거예요. 제일 확실합니다. 비용 얼마? 문우당 가가지고 이 5,000대 1 지도 사가지고나 안 그러면은 25,000대 1 지도 사가지고 하면 3,000원만 하면 돼요. 저희들은 등고선 지도를 엄청 활용합니다. 풍수를 풀 때 무조건 등고선 지도부터 구해놓고 일을 시작을 해요. 답살 가기 전에 등고선부터 딱 익혀놓고 등고선으로 대충 산 그림을 그려요. 산이 이제 입체로 떠오르게끔 싹 에워놓고 거기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차 있겠다, 등고선 지도 다 있겠다, 가서 확인 작업만 하면 되니까 엄청 수월죠, 풍수 공부하기가. 자, 좋다. 8분 응선입니다. 불견처리는 나쁜 산, 바위가 많은 산, 흉산, 전체적인 거요.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직류수. 우리 집 앞에 기찻길이 지나간다.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우리 집에서. 안 보이, 예? 우리 집 앞에 기찻길이 지나간다. 막아야지. 직류수인데, 그것도. 도로도 직류수입니다. 긴 도로, 고속도로나 기찻길이 쫙 지나가는 부분에는 화분을 놔둬가지고 우리 집에서 안 보이게 한다. 안 그러면 커튼을 친다. 일반 도로는 아니고. 일반 도로가 너무 길면 안 되죠. 창원대로 같이 너무 긴 게 보이면 안 되지. 꼬부란 건 괜찮습니다. 그럼 일단, 그러면 여기서는 꼬부랑꼬부랑한 물줄기는 합격. 그 다음에 이쪽 그 꼬부랑꼬부랑 물줄기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어디로 갔는가가 좋은가 나쁜가 따지는 건 패철로 따지는 거예요. 꼬부랑꼬부랑한 게 일단 여기서는 합격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꼬부랑꼬부랑 물줄기가 우리 집에서 봤을 때 어디에 24방이 중에 어느 방에서 시작은 해서 우리 집에서부터 물줄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고 쭉 흘러서 어느 방에서는 파고가 돼서 안 보일 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요 시작 지점을 득수 지점이라 하고 끝나는 지점을 파구 지점이라 하는데 그것을 패철로 계산해 봤을 때 포태 양생 이래가지고 우리 그 로광세 병사며 절태양 생육대로 따져가지고 좋다 나쁘다 어느 쪽으로 물길이 나간다 따지는 거예요. 일단 공유수라면 합격점. 아시겠습니까? 아파트 대자지들 보면은요, 정확하게 옛날 아파트들은 딱 그 네모로 큰 데다가 예. 직사각형으로 쫙 놓잖아요. 그런 건 안 좋습니다. 아파트 문제는 이제 또다시 좀 다르게 이야기해야 될 문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자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중에 제일 좋은 집 어느 동? 예? 4동이죠. 제일 중요한 게 뒤에 가려져 있고 이쪽에서 장풍 역할 다 해주고 있고 여기에 7동까지 있으면 더 좋죠. 그죠? 앞을 막아도 좋습니다. 예? 앞을 막아도 전주작이니까. 근데 여기 하필이면 이 전체 면적에서 아파트 공유 면적이 전체 다 해서 전 센터에 들어가면 그것도 또 좀 안 좋답니다. 중심에는 혈이 없다거든. 예. 그래서 오히려 상가가 들어가는 게 낫죠.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우리가 따질 때 이쪽 산이 안 보이고 아파트로 막아버렸죠. 아파트가 안 보이죠. 이쪽도 산이 안 보이고 아파트가 보이죠. 그럼 이쪽 아파트를 자청역 모양으로 보고 이쪽 아파트를 우베코 모양으로 보면 돼요. 그래 본다. 예.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안 어려우십니다. 아파트 앞에 철길 지나는데 거기서 햇빛 쫙 들어오면 정족이 돼 있는데 그거 막아버리면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풍수 인테리어로 들어갈까요? 나중에 폐철을 다 배우신 다음에 황천살이랑 걸리는 부분까지도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철길 쪽으로 볼록거울을 바깥으로 내려서 걸어서 버리세요. 그러면 기온을 반사시켜 버립니다. 우리 그 봉고 같은 거 이제 볼록거울 사이드 미러 있죠? 예? 그거 하나 준 거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한 5,000원, 10,000원이면 될 거예요. 부품상에 가면. 그래가지고 철길 쪽으로 예? 해갖고 바깥으로 딱 난간에다가 걸어가고 바깥을 향해서 걸으라고요. 그럼 그거 반사시키는 풍수 인테리어 비보입니다. 나중에 폐쇄까지 다 공부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은 어렵다 안 어렵다? 전혀 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축물에 어구야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건축물에. 자, 몇 분? 지금 32분 남았어. 아직 충분히 남았지? 그러면은 꼭 끈 하나 주고 없어요? 경부선 타고 가면서 추풍경 지나가지고 영동 쪽으로 가다가 영동에서 황간 사이에 보면은 오른쪽 편으로 보면 이거 있어요. 고속도로상에서 그냥 찍은 거예요. 수영의 대표적인 거죠. 예? 예. 도끼 수생 일가가 이거 내가 수영장 봤던 거고요. 자, 양동마을입니다. 양동마을에 견처리, 불견처리를, 청하선님 내드릴게요. 양동마을도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텐데, 이쪽이 서백당, 제일 먼저 이제 그 손중돈이라는 사람하고 회제 이현적이라는 분이 태어나신 곳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관가정, 그 다음에 이쪽이 향단, 그 다음에 무천당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여기서 모르겠다. 여기 부분에 지금 요 집을 갈 거예요. 요 집을. 예? 다음 사진이. 이쪽에 서백당이라고 하는 집을 갑니다. 그러면 요 서백당의 집 구조가, 요 집에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서백당은 진짜 여러 군데로 엄청 쓰입니다. 이쪽에 사당이 있고요. 이쪽에 잉이 있고요. 이 뒷마당이고요. 그 다음에 착 밀려가지고 이렇게 딱 돼가지고 기억납니까? 집이 건물이 요겁니다. 요래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쪽이 앞마당, 이쪽이 앞마당, 여기가 두 사람이 태어났다는 산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가 6자리예요, 이제. 태식잉육 할 자리. 잉에서부터, 근데 이거 길어요. 제가 3, 4m 앞에, 잉에서부터 3, 4m 앞에 6이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더 길어요. 7, 8m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방향이 어디냐 하면은, 이쪽에서, 이제 베란다가 이쪽이니까, 인에서 자를 삼고, 신으로 향한 위치거든요.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폐철을 다 안 배우셨으니까 원래는 간자 곤양인데 그 비슷한 일단 인자 신양으로 하면 동북 쪽에서 서남 쪽으로 흐른다는 거 알겠죠? 베란다는 이쪽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이쪽에다가 앞에 마당을 먼저 뒷마당을 그대로 비워놨어요. 뭐 때문에? 지맥 보호를 위해서. 잉에서부터 요까지 들어오는데 그 산기맥이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뒷마당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앞마당은, 이 마당은 이쪽 산에 성주봉이라고 하는 부봉이 아니고 귀봉이 그려져 있어요. 이쪽에 성주봉이라고 하는 귀하게 생기는 솟아오른 듯한 느낌의 산이 보여서 앞마당을 이쪽으로 내서 마당으로 이 산 기운을 끌어당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건물도 이런 건물은 이쪽 산이 있으니까 받겠다는 의미입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건물 구조 이래 돼 있으면 받겠다는 의미죠. 이거 A는 받겠다는 집이고 요렇게 된 B집은 안 받겠다는 등 돌린 집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건축물로 기역자를 만들든가 마당으로서 열어놔가지고 산기운을 끌어당기든가 이렇게 또는 대문을 그 앞에다가 대놓고 받아들이겠다든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씁니다. 좋은 산 모양이 있을 땐 주로 세 가지. 대문을 그쪽을 향해서 낸다. 두 번째, 마당을 그쪽을 향하게끔 튼다. 건축물을 그래 만든다. 그러면 이 집은 대문이 오거든요. 대문은 폐철에 의해서 인자 신양, 다시 말해 간자 곤양으로 내놓고 자향은 폐철에 의해서 놔둬놓고 이 산도 기운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에서 마당을 이쪽에다가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양동마을 가보면 알겠지만 요 앞에 건물들이 이제 옛날 하인들이 쓰는 건물들이거든요. 예? 이 하인들이 쓰는 건물인데 왜 하인들이 쓰는 건물을 이 앞에다 갖다 놨느냐면 좋은 봉우리는 요 있고 요 대문 바깥을 딱 보니까는 흐지부지한 사룡 같은 흐지부지한 용이 있단 말이라. 산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아버린 불견철이죠. 이해됐습니까? 이 앞에 건물은 불견철이고 앞마당을 열어놨다는 소리는 견철이란 얘기입니다. 이 집 자향이 구사세 택팔용법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이 집이 구사세 택팔용법입니다. 예.
간자 곤향으로, 인자 신향으로 놔두게 된 이유가 구사세 택팔용법을 사용해서 이쪽으로 향해 놓고 성주봉 좋은 기운을 마당으로 땡기고 막상 앞에 보니까는 별로 좋지 않은 산이 전주작으로 떡 걸리니까 이 집으로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뒷마당 잉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우리 양택삼묘라는 거 배우시게 될 거예요. 문과 안방과 부엌이 이쁘장하게 자기 배치에 들어가 있어야 될 때 이 집은 그것까지 또 다 맞춰놓은 집입니다. 전통 가옥 중에 대길인 집입니다. 요런 집이라 보고 이런 식으로 맞춰놓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맞춰놓고 살면 예. 건강에 좋습니까? 뭐. 건강에 좋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일단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자도 그 중에 8가지 집 중에 자손만대 발복하는 집이 있고 자손만대가 계속 번창하는 집이 있고 명예가 올라가는 집이 있고 부자가 되는 집이 있고 속기 발복하지만 오래 못 사는 집이 있고 좋은 집들이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느 거 선택해서 지을 거냐지. 그것도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 그죠? 있죠. 그걸 나중에 폐철가지고 공부 다 한 다음에 제가 다 양태삼육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지어진대 후손들이 지금 들고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그것까지는 관찰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발복론에 관심 없다 그랬죠. 명당이라는 건 뭐다? 제가 항상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는 사람 잘 되고, 그 있는 건축물 오래 가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편안한 감을 갖는다. 그 묻힌 시신 제대로 잘 부패된다. 가 제가 가지고 있는 발복론입니다. 그 이상 확대 해석 안 씁니다. 예? 너무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문화재 푸는 걸 좋아하지. 안 그러면 무덤 보러 가죠. 자, 그럼 그 집을 들어갑니다. 다음. 이게 서백당이라는 집인데 어디서 찍은 거냐면 앞에 마당. 끄트머리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이세요? 이쪽 부분에서 찍은 거다. 그래서 이 집이 이제 본체입니다. 들어가는 구멍 요 있죠? 요 담 뒤로 들어갑니다. 디귿자 모양이죠. 서백당. 서백당. 그럼 문이 어디 쪽에 있다? 이쪽에 있겠죠. 그죠? 출입문이. 자, 다음. 그 마당 건너편 보니까는 이쁘장하게 생긴 솟아오른 봉이 있더라. 저게 성주봉이더라. 저걸 끌어당기기 위해서 마당으로서 그쪽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요 설명하고 나니까 이제 위치를 아시겠죠? 다음. 요거는 어느 집이냐면은 관가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체 사진 중에서 이쪽에 있었던 데 있죠? 예? 관가정인데 관가정은 대문을 딱 열어버리니까 이거는 부봉이에요. 부봉. 부자 되는 봉. 노적봉이에요. 둥그렇잖아요. 그죠? 그 중에 어디에 때려놨다? 팔분응선에 때려놨다. 양동마을 가가지고 저렇게 된 거 실제로 볼 겁니다.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봤던 거를 직접 가서 제대로 눈으로 확인하면 더 현장감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관가정은 요 앞에 나무 2그루인가 3그루인가 있는데 밑둥을 딱 잘라놨어요. 근데 그 밑둥을 왜 잘라놨느냐? 원래는 있었는데 그걸 딱 베고 나니까는 규봉이 보이는 거예요. 저 뒷산에. 규봉막을 엮고 옛날 조상들이 나무를 심어 놨었는데 안 보이게끔. 규봉 뭔지 알죠? 도둑놈 봉우리가. 근데 조상들은 그거 그냥 안 예쁘다고 후손들이 그거 그냥 안 예쁘다고 밑둥지 잘라본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 집엔 아무도 안 삽니다. 서백당 아까 그 사진에 삽니다. 할머니가. 누가 와가지고 그 산실에서 애 낳고 갈까봐. 이 양동마을이 삼현 탄생지지라 그러거든요. 3명의 성현이 탄생하는 곳이다. 이런데 지금 2명이 그때 태어난 거예요. 조선시대 중기 때. 그게 손중돈이하고 이연적이거든요. 예, 이연적이라고 정이품 정도까지 올라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대감 소리 들을 정도로.
동방 오현 중에 이제 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가 쌓아놓으면 이제 크게 심사해. 그러니까 아직 한 명이 안 태어났다 이거라. 아직 나의 그 누가. 예. 아직 한 명이 안 태어났으므로 이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깥에 출가를 하더라도 양동마을 와서 나와요. 아직 한 명이 남았으니까. 총각이 장가를 나가든 처이가 시집을 나가든 애 낳을 때만 되면 양동마을 들어와서 낳는 거예요. 우리 지영이하고 다 똑같아야 되겠네. 할머니 그 꽃이 갖고 산실 좀 비우게 해놓고, 예? 안 그러면 몰래 태조 예. 정선 거죠, 정서. 예. 대문으로도 받아들인다, 마당으로도 받아들인다. 됐죠? 예. 다음. 요거는 향단입니다. 가운데 센터에 있었던 향단입니다. 이 집은 기운을 받겠다고 해서 처음서부터 요거 부봉입니다. 아까 광가정에서 봤던 거, 대문 밖에 보였던 거 요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연저기가 따로 지은 집입니다. 태어난 건 서백당이지만 자기가 풍수적으로 지은 집이 이 향단입니다. 날일자로 되어 있죠. 집 기와 지붕 자체가 태양을 바로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두머리다, 으뜸이다라고 하는 거고, 땅 자체가 음이므로 집은 양기운을 받겠다라고 해서 날일자로 집어넣어놓고, 요 앞쪽이 마당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마당이. 그리고 문이 어디 있느냐면은 이거 볼 거 있다 없다 지금? 별로 볼 게 없다 이거예요. 이거 부봉, 이쪽에 성주봉이 있거든요. 마당에 이래놓고 문을 이쪽에 열어놨습니다. 문을.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와서 이래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지금 뒤에서 찍은 건데, 근데 막상 가보면 아무리 풍수로 짓대지만 향단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답답합니다. 뭐 저 따위로 지나는 내가 같으면 안 산다. 그 생각부터 저는 들었어요. 아무리 풍수라도 풍수라는 건 결국엔 분위기거든요. 분위기가 제대로 돌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개도 안 그런 거라. 답답했을 뿐이다. 선생님 그때 향단 갔었을 때 느낌 어땠어요? 나는 답답했어요. 풍수적으로 암만 뭐라 해도. 문은 어디에 있다? 이쪽에 볼 게 없었으므로 이쪽으로 안 내고 문을 저쪽으로 틀은 거예요. 저쪽으로 낸 거예요. 문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다음. 향단 정문에서 이제 보면 성주봉이 보이는 거예요. 옆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옆으로. 문을. 대문으로라도 끌어당기겠다. 자, 다음. 이제 이건 하회마을입니다. 진짜 여기 올라가면 진짜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15분만 올라가면 돼요. 그럼 이 전경에 그대로 다 보이는데 기가 막힙니다. 자, 하회마을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뭐죠? 부용대라 그러잖아. 그죠? 부용대. 그 다음에 병산서원이 요 화산 뒤쪽 편에 있는 게 병산서원이고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하회마을이고, 그 다음 여기에 형산이, 여기에 길을 내려다주는 형산이 이쪽에 화산이거든요. 이쪽에 화산이 있는데 화산 뒤편에 병산서원이 있습니다. 그럼 병산서원 가려면 이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산을 뒤로 돌아서 병산서원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견철이 불견철이를 하회마을하고 저 병산서원을 갖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요거는 하회마을에서 찍은 겁니다. 하회마을에서 이제 맞은편 살 찍은 건데, 제가 좀 전에 봤던 사진 있죠? 여기서 찍은 거예요. 요 소나무 있는 데서. 요게 길이거든요. 요 길 파가지고 요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요 딱 올라가면은 소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초소 하나 있고. 요서 딱 찍으면 아까 그 사진이 나옵니다. 아주 이뻐요. 이 봉우리를 하회마을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 삼태봉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세 개의 이쁘장한 모양이다. 그리고 솟아올랐다 귀봉이니까 세 개의 귀봉, 삼태봉, 세 명의 정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삼태봉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줄 세 명의 정승이 요 또 볼록 솟아온 요 봉우리도 이쁘다 해서 홀봉이라 그럽니다. 우리 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임금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 직분을 나타내는 거. 마패가, 자기 신분 나타내는 패. 그래서 세 명의 정승이 요러고 이제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딱 붙이고 있는 거지. 예.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으므로 하회마을이 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좋은 정서를 갖고 있어요. 자, 다음. 요거는 이방고택입니다. 많이 보셨죠? 직접 가셔서도. 유성룡이 집 옆에. 안 보셨구나. 요 뒤에 당산나무 있는 게, 큰 나무 있는 게 잉입니다. 거기서부터 맥스 하나 받는 게 이 집이에요. 이렇게 이방고택에 가셔가지고, 신발 벗고 올라가갖고, 요 이제 딱 요 지도 밑에, 요 그림 밑에, 액자 밑에 딱 올라가가지고, 맞은편을 보면, 지금 맞은편을 보면, 대문이 있을 거거든요. 다음. 홀봉 딱 걸리게 해놓은 거예요. 8분 응선에. 자세히 보면 8분 응선에 걸린 거예요. 자, 다음.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뒷산이고요. 이건 뒷산이고, 요게 부용대입니다. 요만큼이. 지금 사진에서는 조금 헷갈리실란가 모르겠는데, 이 부용대가 멀리 있어도 거친판에, 바로 강 건너편에 이렇게 심하게 바위들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럼 살기가 있다 없다? 있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강하다. 그래서 요소부터 요까지만 방풍림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를? 방풍림이 아니고 방살림이라 할까? 네? 살을 막는다. 방살림. 딴 데는 또 다 소나무 심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요소부터 요까지냐? 이 살기가 마을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바리케이트 딱 쳐놓은 겁니다. 요 동네 민박에서 참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도산이 완전히 돌인데. 유성룡이가 요소 놀다가 떨어져 붙지, 그죠? 근데 무섭대. 난간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가면 콕 하고 떨어질 것 같아. 자, 다음이요. 네, 이게 부용대예요. 살기가 아주 험악하더라. 다음. 예, 소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좋겠다. 다음이요. 요건 이제 병산서원입니다. 병산서원인데, 병산서원 가보신 분이요? 많이들 안 가보셨네. 그러면 병산서원의 설계도를 또 그려드려야지. 병산서원에, 자, 이쪽에 주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주 건물이 하나 있고, 이쪽에 건물이 하나 있고, 이 앞에 이쁘장하게 기똥찬 이 길다랗게 된 일자로 된 누각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강당, 요게 좌청룡을, 이쪽이 좌청룡을 의미하는 동제, 이쪽이 우백호를 의미하는 서제, 이게 전주작을 의미하는 누각입니다. 전주작을 의미하는 누각인데, 이 누각이 이렇게 긴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는데 병산서원이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특이하게. 근데 이 누각이 너무나 예술적으로 이쁘장하게 잘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극찬을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요 강당에서 딱 내려다 보면요, 1층과 2층 사이로 보이는 게 요 기둥과 기둥 사이, 그 다음에 지붕과 1층, 2층 사이에서 보이는 게 산하고 물하고 막 떨어져 있고 막 엄청 이쁘장하게 보여요. 강당에서 딱 봤을 때 그 높이 조절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정말 예술적으로 이쁘장하게 잘 해놨는데 본래 목적은 과연 그것이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소술대문이 지금 이 가운데 여기에 지금 소술대문이 있는 거거든요. 이러고 이제 소술대, 한글말 참 이쁘죠. 소술대문. 위로 가운데 서사대에서 소술대문이라고 한다고. 참 말도 이뻐요. 이 소술대문이 복원이 잘못됐어요.
복원이 이쪽으로 돼야 돼. 이 건물 있는 쪽으로. 자, 이제 봅니다. 지금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자, 다음. 이건 아까 그건 삼태봉이죠? 삼태봉도 괜찮죠? 이쁘죠? 예, 부드럽게 탁 솟아가. 저런 봉우리도 우리 집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이요. 자, 이제 보이십니까? 바로. 요 놈이, 이게 이제 흉산이에요. 흉산을 막겠다고 만들어 놓은 게 일자 누각입니다. 만대루라고 하는 멋진 누각으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막겠다고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들어오는 진입로에서 이 살을 보면 꼭 뭐 같으냐면은 우랑우탕이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병산선으로 진입을 하시면서 이 산을 한번 보세요. 또 얼굴 동그란 우랑우탕이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까지도 생각한다? 고추가 이렇게 딱 올라오는 것까지도 이제 빌 수도 있어요. 이런 흉산을 막기 위해서 만대루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좀 더 사진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창문이가 안 웃깁니까, 이거? 옆으로 달아놓은 거.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짓겠습니까? 하다가 바로 짓겠습니까? 옆 창살은 왜 짓을까요? 나중에 짓겠지.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예. 문도 옆으로 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는 거죠, 위로. 그죠? 들어가서 이제 보입시다. 자, 다음. 딱 문을 열면 뭐가 보인다? 삼태봉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는 만대루라는 누각을 가지고 불견처리, 흉살 들어오지 말라 해놓고, 이쪽으로는 자기 자는 방에서는 문을 열어가지고 삼태봉 기운을 빨아 당기겠다고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럼 후손들이 지금 이 나무를 잘라야 된다, 안 잘라야 된다? 잘라야죠. 모르니까 안 자르고 그냥 대나무 놔둔 거예요. 자르는 거하고 안 자르는 거 차이가 있습니까? 그 기운을 받는다라고 반드시 인식을 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니까요. 깨끗하게 자른다. 예, 다음. 이놈입니다. 만대루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일자 누각이 이 흉살맞게 생긴 이 바위 때문에. 요 얼굴, 우랑우탕 얼굴, 요거 다리, 어떻게 보면 이놈 고추, 이런. 이놈을 막기 위해서 만대루가 만들어졌다. 다음. 이래만 하나. 예. 다음. 그리고 원래 대문은 이봉오리를 바라보려고 만들어 놨는데 소술 때문 위치를 잘못 보관한 거예요. 이쪽 옆으로 달아야 되는데. 그 화장실이 또 이쁘장한 거 하나 있어요. 나중에 병산소원 가면 화장실 반드시 가보세요. 이쁩니다. 자, 다음. 근데 재밌는 게요. 지금 마지막이죠? 요게 마지막 종일 거예요. 네. 이 재밌는 게 2층 기둥은 일직선들입니다. 밑에는 다 휘어진 나무들을 갖다 대놨습니다. 이게 명품이거든요, 또. 이건 뭘로 푼다? 왜 저렇게 해놨다? 음양으로 풀면 되죠. 위에 있는 2층은 양이요, 밑에 있는 1층은 음이다. 양은 직선이요, 음은 굽은 거다. 2층은 양의 기운을 그대로 상징해서 직선 나무를 쓰고 1층에는 음의 기운이 많으므로 곡선 기운을 썼는데 이게 상상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야. 곡선으로 건축물을 짓겠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음양을 떠나갖고라도 위에 양이고 밑에 음이고 서로가 미제가 되는 뭐를 정상체위라 하죠? 남자가 올라가 있고 여자 밑에 있는 걸 정상체위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음양 단순합니다. 비가 너무 조금 양이 양대로 오면 화가 안 되는 자, 그러면은 잠시 지금 끝나가죠? 예. 자, 그럼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0분간 쉬